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날씨 때문에 여러 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퀸즐랜드에서는 플러드로 고생하고 있고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산불이 났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에도 홍수로 인한 피해를 수습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뉴스로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자율입니다. 지난달까지 9번 인상을 했고 이번 3월 회의에서 또 인상을 단행해 3.6%가 되었습니다. 온 뉴스가 이자율 인상으로 집값이 폭락할 것과 모기지 부담이 얼마나 올라가고 가계 소비에는 얼마나 타격이 올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율은 집값과 연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가계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라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이자율은 고정 혹은 인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율 인상이 있고 난 다음 날 호주 중앙은행의 필립 로 총재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자율 인상으로 모기지를 갚지 못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형적인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인데 사례로 전국 주요 도시의 렌트 공실률이 최저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동산 수요가 많다는 것인데 파이낸셜 리뷰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중국 바이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견입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호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작년 수요는 여전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자율 인상이 호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미칠 영향은 이전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제약이 커졌습니다. 이자율 인상 전인 작년에는 10% 디파짓이 있는 커플이 1.5 밀리언 집을 사려면 커플 연봉이 20만 불이면 됐지만 올해는 26만 5천 불은 벌어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연봉을 버는 집은 빌릴 수 있는 돈이 88만 불에서 68만 불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호주 프라임 미니스터인 안소니 알바니지가 인디아를 방문한 소식입니다. 이미 G20 회의로 인디아를 방문 중이던 호주 수상은 G20을 끝내고도 크리켓 경기장을 비롯해 군사시설을 방문하는 등 인도에 공을 들였습니다. 인디아 방문을 끝내는 알바니지 총재의 기자회견에는 인도 IT 업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언급은 중국에 맞먹는 14억 인구를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 해결법으로 인도 시장을 고려하고 있는 듯한 언급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호주 석탄 수입에 제동을 걸었을 때 인도 시장에 수출을 넓힌 이력이 있는 만큼 다른 수출품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재는 이번 인디아 방문을 끝내고 내일이면 미국으로 날아가 영국 수낙 총리와 미국 바이든 총리와 함께 오쿠스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호주 핵 잠수함을 추가로 들여오는 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이미 중국에서는 신냉전을 준비하냐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강화될수록 호주는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회사가 호주 리튬 익스플로러에 투자하는 것을 호주 정부가 규제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는 올 초에 캐나다에서 중국 투자 규제에 나선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호주도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신규 배터리 원료 회사는 중국 투자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호주 대표 회사들인 BHP나 리오틴토, 포르테스큐의 철광석 마이너와 석탄, 오일 등의 회사도 주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캐나다처럼 이미 투자된 중국 자본을 몰아내는 것까지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는 미국은 미국산을 원자재로 사겠다고 하고 유럽도 유럽산으로 원료를 쓰겠다는 지정학적 이슈가 높아진 만큼 호주는 호주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 여력이 높은 이 미국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추가 잠수함 구입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이슈이긴 한데 한 대에 9빌리언에 달하는 잠수함을 몇 대 더 사게 되면 곧 있을 내년 예산안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들이 호주 자원을 사준다면 이 정도 투자는 호주 안보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나 투자할 만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잠수함을 사는 거는 이미 스캇 모리슨 전 총리가 벌여놓은 일이라 야당에서도 예산을 많이 쓴다는 비난은 나올 수 있겠지만 국방비를 늘리는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호주에서 잠수함 수입은 몇 년간 많은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나 프랑스와의 관계를 악화시킨 가장 큰 원인인데요. 요약하면 호주가 프랑스에서 잠수함 하나를 사기로 했는데 조건이 호주에서 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프로젝트인 만큼 호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는 의도와 호주 노조의 입김이 세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설계도 변경하고 제조법도 변경되면서 예산만 엄청 늘어나고 제조 시간도 2년 이상 딜레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코비드 발생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더 거세지면서 호주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처가 시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는 급작스럽게 오쿠스를 체결하고 안보 목적이라면서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 파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잠수함을 사기로 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몇 빌리언에 달하는 계약 파기에 노발대발했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지만 호주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잠수함이 돈 먹는 하마로 변신한 골칫거리였고 빌리언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고라도 파기하고 싶긴 했지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호주는 미국 잠수함을 원래부터 사고 싶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국방력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고 팔기 싫어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프랑스를 선택한 건데 미국에서 팔겠다는 허락을 하자마자 이 프랑스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에 명목이 필요했고 영국이 도와서 미국과 그리고 호주까지 포함된 이 오쿠스가 갑작스럽게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프랑스는 호주하고 거의 얘기도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스캇 모리슨이 물러나고 안소니 알바니지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면서 다시 프랑스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빌리언이 넘는 위약금을 프랑스에 지불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호주는 여러모로 돈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사연 많은 잠수함을 사기 위해 호주는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많은 금액을 국방비에 쓰게 됐고 이로써 세계에서 7번째로 핵 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핵 잠수함의 위력을 제대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호주는 중국의 대안이 될 만한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뉴스가 있었는데 브라질과 호주가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호주에서는 밀과 보리를 브라질에 수출한다는 내용인데 브라질은 세계 4위 돼지고기 수출국이 밀 수입국입니다. 호주는 중국과 무역 마찰이 생기면서 호주산 밀과 보리의 수출에 지장이 많이 생겼는데 조금씩 대체 수출국을 찾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으로 둔 SVB 파이낸셜의 파산설이 나오면서 일주일 내내 안 좋았던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내렸습니다. 한 주 내내 호주 주식시장도 함께 폭락했고 호주 환율도 내렸습니다. 호주 환율은 미 달러 대비 65.84센트, 하나로는 870원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주식 소식은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